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최근 매매했던 종목들을 간단히 한번 보고요. 지금의 관심 종목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끝난 이후 며칠 지난 종목을 보는 이유는 내가 매수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앞으로의 매매에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매매에 내가 했던 판단에 그 확신을 더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매매가 대부분 수익으로 나왔다면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보완할 부분만 조금씩 개선시키면 점점 더 나은 매매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근 매매 종목의 흐름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넵튠이 있었고요. 넵튠을 이쪽 부분에서 매수를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큰 반등이 나왔고요. 어디에서 분할 매수를 했더라도 수익이 나왔을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위지트고요. 위지트도 이쪽 부분에서 매매를 했었죠. 여기서 매수를 했고 이쪽 부분에서 좀 일찍 팔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크게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세와 연관이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S 오토텍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었고 이후에 크게 반등이 나왔죠. 이 종목은 명신산업의 자회사의 상장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했었고, 명신산업이 최근 크게 상승을 하면서 MS 오토텍도 같이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명신산업은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테슬라가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가는 중이고요. 다 이렇게 연계돼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매수했던 자리가 나름대로는 괜찮은 매수 자리였다. 이렇게 지나간 차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엔투텍이고요. 이쪽 부분에서 매수를 했었고 한번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여기서 매수를 했었고 또 매도를 했죠. 매수한 이후에 충분히 큰 반등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타점이 조금 미숙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한송네오텍이 있었죠. 한송네오텍은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고 여기에서 매도가 됐는데 반등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이거는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진 않았고 순간적인 반등 이후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급락을 하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종목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은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큰 반등을 노리기보다는 짧은 기술적 반등을 보고 매도하는 것이 좋았던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톡스텍도 있었죠. 여기부터 매수를 했고 추가 매수 이후에 여기서 매도가 되었는데요. 이게 좀 약간 운 좋게 매도가 된 것 같고 이 흐름을 보면 아직 다른 종목들처럼 이런 반등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어제까지는 이쪽 부분에서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또는 횡보가 나오면 횡보의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의 흐름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횡보의 흐름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이걸 한번 볼게요. 바이오톡스텍의 체결창인데요. 순간 거래량이 3천만 원 이상만 여기에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침에 시가가 15,9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큰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래서 9시 48분까지 주가를 올렸고요. 분봉을 보는 게 낫겠네요. 아침에 9시에 15,900원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는데 큰 물량들이 쭉 들어오면서 9시 48분 10시 되기 전까지 16,700원 부근까지 큰 물량으로 쭉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매도 물량들이 쭉 나오면서 11시 넘게까지 이렇게 조정을 줬고요. 16,200원까지 이제 밀렸죠. 그리고 나서 또 큰 물량들이 쭉 들어오면서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시켰고요. 여기네요. 여기까지 상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1시 부근에 다시 밀었죠. 또 쭉 매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물량이 들어오면서 여기를 뚫어냈죠. 이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계속 큰 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했는데요. 이게 판단하기 나름인데 정답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매집의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횡보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의 제 전략은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이 절반짜리, 이 절반 이하에서 일단 1차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여기서 1차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밀린다면 원래 생각했던 이 2차 매수 자리에서 이 정도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이 종목을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근에서 1차 매수를 할 것 같고요. 밀린다면 이쪽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대략 61선보다 약간 위의 자리, 이 정도 부근 될 것 같아요. 꼬리를 단 요 부근대에서 아마 2차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눌릴 때 매수를 하고 반등을 기다려보고, 눌렸다가 반등하지 않고 더 밀린다면 여기까지 매수를 해서 반등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관심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어제 그 매수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 지지저항 구간, 포인트 모바일도 이렇게 보고 어제의 관점을, 이 지지저항 구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는 페이스북과 연관된 재료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크게 추가적으로 올라가진 않고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이라는 재료가 제가 볼 때는 나름 괜찮은 재료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올라간다면 뭐 매수를 못하겠지만 여기서 더 조정을 준다면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톡스텍은 설명드렸고요. SCM 생명과학 이렇게 보고 1차 상승 눌림 이후에 2차 상승 구간인데 이쪽 지지저항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림 SP도 상한가 이후에 눌림을 줬던 이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요. 대형 포장은 지금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타점을 줄지 모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위로 올라간다면 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낮은 조정에 이 정도, 여기에도 저항 맞은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을 타점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울식품도요.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조정이 나온다면 여기 상한가와 다음날 눌렸다가 반등한 대략 여기 2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백금TA도 기준봉 이후에 더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 중에 있는데 이 종목은 재료가 잘 모르겠어요. 왜 올라갔는지. 여기 지지저항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까지 조정을 준다면 한번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이후에 눌림 이후 반등했던 이 구간을 타점으로 보고 있고요. SY가 여기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저항 맞고 눌렸다가 돌파가 나온 이 구간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에서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저항 구간이 하나 있죠. 약간 타점을 살짝 올려서 21선 부근, 또 갭든 시가 부근 이 정도를 매수 자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SY하고 같은 재료죠. 음압병실 GH 신소재를 지금 2번으로 내려놨었는데 다시 이제 올렸거든요. 그 올린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GH 신소재가 12%만큼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SY는 어제 겨우 2%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SY가 좀 더 안정성이 있지만 GH 신소재가 여기서 많이 횡보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음압병실의 대장은 GH 신소재가 좀 힘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관심 종목에 다시 넣었고요. 대신에 시간을 좀 오래 끌은 만큼 이쪽 절반 부분 약간 아래쪽에서 이쪽을 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지받은 구간이 있죠. 이쪽 부분을 타점으로 보고 있고요. 약간 좀 거리가 있어서 금방 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장이 만약에 하락이 나오거나 이쪽 섹터에 조정이 온다면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했던 음압병실 관련주죠. 오텍 이 종목도 이렇게 놓고 보고 여기에 지지저항 구간이 보이죠. 여기를 타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수익 나는 게 아니고 원칙만 지키면서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봐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LMS 자율주행차 관련주였고요. 이렇게 보고 상승 이후 조정받고 상승한 이 지지저항 구간이 있죠. 여기를 타점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린케미칼을 또 넣었는데요. 새로 어제는 없었는데 다시 이제 이번 관중에서 올렸거든요. 제가 보기에 거래대금도 굉장히 좋고 지금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는데 흐름이 꽤 강한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절반 자리는 9,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차트의 위치가 1차 상승 이후
박스권을 그리고 2차 상승을 했죠. 자리가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큰 파동에서는 절반 자리가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그래서 좀 깊은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지저항 라인도 이쪽에 있고 아직까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ECS도 이번에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4천억 이상까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이틀 동안 조정을 했는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세력들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한 흐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지지저항 구간이 여기 보이죠? 이 정도까지 조정을 준다면 0.5 이하에서 50% 이상 조정받은 자리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해운인데요. 이 종목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제 보면 어제 8%까지 또 상승을 했어요. 거래대금이 1000억, 1200억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이 상승에. 아직까지도 이 종목의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아마도 2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2차 상승 나온다고 해서 이 위에서 들어가진 않고 혹시라도 눌린다면 이쪽에 지지받았던 구간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에서 매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네트가 있는데요. 재택근무 관련주죠. 이 종목은 이렇게 놓고 보고 지지저항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을 8,000원 부근, 이 부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기만의 기준 없이 매매하시면은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매매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